유신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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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e, two, three. 아름다운 밤 함께하네요. 정말 행복한 이 시간 우리 함께 서로 편안하게 즐거운 이야기 나눠 아름다운 밤 오래오래 우리 함께 웃으면서 정말 소중한 시간 잊지 말고 함께 기억해요 유신쇼.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사자TV 유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 유신쇼 뉴스 까기가 진행됩니다. 1부는 뉴스 브리핑, 2부는 시청자 의견으로 함께합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050-2323-5549번으로 참여해 주십시오. 뉴스 까기 여보세요? 왜 이렇게 지를 떨어뜨리는 거야 좀. 여보세요? 코봉이요? 코 아니라고. 하고 한번 다세요. 코봉이요?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지를 떨어뜨리는 거야 좀. 여보세요? 뉴스 까기 데일리가 방송됩니다. 네, 뉴스 까기 진행하고 있습니다. 1부는 뉴스 브리핑으로 진행됩니다. 오늘 있었던 인터넷 방송 사건 사고 그리고 시사 이슈를 정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6일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무관심으로 인한 이 코너 진행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후원하는데 손가락만 살았어요. 이러면은 이제 유신쇼가 망하게 됩니다. 네, 후원 안 하고 손가락만 산 외구 집단을 저희는 헤이트합니다. 자, 먼저 인터넷 방송 사건 사고 국지간 것부터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첫 번째 사건입니다. 헤렛! 자, 2대1 사건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맞짱을 뜰 때도 2대1로 뜨면은 그 2명을 좀 가짜않게 봅니다. 아니 얼마나 그 싸움을 못하면 2대1로 붙어 1대1로 붙어야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요게 이제 이 싸움이 아니라 다른 목적, 음란한 목적이면은 또 다르게 작용을 하게 되죠. 자, 인터넷 방송에서 2대1 성행위 방송을 진행한 진행자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러한 성행위 방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너무나 당당하다는 내용입니다. 거기와 관련된 플랫폼들의 입장도 저희가 뭐 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이가 없네 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 2대1 성행위 방송에 대해서 인기스타 유아인 해설위원이 한마디를 한다고 합니다. 유아인 해설위원 연결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아인 해설위원. 맷돌 손잡이가 뭔지 알아요? 어이라고 해요. 맷돌을 돌리다가 손잡이가 빠져. 그럼 일을 못하죠. 그걸 어이가 없어야 할 일을 못한다는 뜻으로 어이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래. 어이가 없네. 인터넷 방송에서 성행위 방송했는데 그렇게 당당해요? 경찰서 가도 그렇게 당당해요? 어이가 없네. 네, 어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 일부 서비스 업체에서는 이 영정을 줬다가 또 그걸 풀어줬다고 하네요. 네, 뭐 어떤 뭐 유권 해석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책임에서 회피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2대1 사건 개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뭐 이건 19세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개요만 설명을 해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뉴스 커뮤니티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해당 BJ는 얼마 전에 A 사이트에서 베스트 BJ를 따기 위해서 여자친구를 성상납했다라고 폭로를 해서 큰 충격을 줬던 BJ입니다. 다른 플랫폼으로 이전을 해와서 또 변함없이 다른 여자친구를 이용해서 성인 방송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최근에 결별을 하고 수위가 높은 또 방송을 진행을 했습니다. 출연자로는 오이가 등장을 했고요. 네.
오이 하여튼 뭐 요리 방송인가 봐요. 네. 아무튼 뭐 이 채소가 등장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시청자들을 더 뜯어서 그 유료 아이템을 받은 다음에 특정 이제 그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서 비밀번호를 뿌리고 다른 플랫폼에 가서 비밀번호를 걸고 이제 성행위 방송을 진행한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뉴스 커뮤니티는 단독으로 해당 동영상을 고화질 풀 버전으로 제보자에 의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 파일을 확인을 했는데 정말 윤종신 해설위원이 그에 대한 소감을 전달하겠습니다. 오 놀라워라. 정말 놀라운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뭐하는 짓인지라는 생각. 얼마 전까지 A 서비스에서 정말 수천 명 앞에서 방송을 하던 진행자가 정말 그런 방송을 할 수 있구나라는 충격적인 사실에 빠졌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클린 UCC 캠페인 대표시죠, 유영기 대표께서 한 말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기 대표님, 이 음악 아니잖아. 클린 UCC 대표 유영기 대표님의 말씀입니다. 네, 시민단체 클린 UCC의 유영기 대표입니다. 정말 참으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 인터넷 청소년 보호 시민단체인 클린 UCC에서는 강력하게, 초강력하게 대응을 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다시 한번 이번에는 진정서가 아니라 성남지청의 고발장 긴급 타전용으로 가장 빠른 무지도 따지지도 않는 해서 증거자료를 첨부해서 특급으로 고발 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확보한 뉴스 커뮤니티에서 확보한 풀 버전 고화질 최강 화질의 자료를 전부 첨부해서 지금까지의 모든 자료를 첨부해서 긴급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제 그 조치를 하기 전에 일단 검찰에 직접 연락을 해서 그 부분을 전달하고 이거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서 전달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일 당장 여가부와 방심위 관계자 지난주에 만났던 그 루트를 통해서 자료를 전달하고 비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BJ에게 협조하고 방조한 플랫폼에 대해서도 같이 고발 조치를 할 것임을 다시 한번 전달하는 바입니다. 클린 UCC 유영기 대표의 말씀이셨습니다. 네, 클린 UCC의 유영기 대표의 시민단체의 대응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일단은 성남지청의 긴급 고발, SOS 고발 조치로 강력하게 처벌을 요구하겠다는 말씀드렸고, 관련된 플랫폼에 대해서도 같이 고발, 수사 의뢰를 하겠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여성가족부와 방심위 관계자에게 긴급 연락을 취해서 비상 연락망을 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어떤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자, 이 부분에 뉴스 커뮤니티와 클린 UCC는 사활을 걸겠습니다. 목숨을 걸고 반드시 이 죄를 짓고 그 죄를 방조한 세력들에 대해서 가감없이 처벌을 받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냥 이번에도 넘길 줄 안다면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반드시 척결을 할 것임을 다시 한번 저의 목숨을 걸고 다시는 그런 BJ들이 인터넷 방송을 한다고 나서지 못하게끔 할 수 있도록 목숨을 걸고 이 싸움에 매진을 할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방송이 인터넷 방송이라고 밖에서 하고 다니는 꼴을 더 이상은 볼 수 없고, 이런 인터넷 방송을 포호하고 옹호하고 방조하는 행위도 더
더 이상은 지켜볼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를 쉽게 봤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말이야. 아무리 돈이 좋고 돈벌이에 눈이 멀었다고 해도 그런 인터넷 방송에서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성행위를 하는 방송을 방조하고 따르는 인간들은 단 한 사람도 그 카톡으로 대가를 지불하고 그 방송을 봤던 사람들 모두를 응징하고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모든 증거자료는 다 모았고 더 이상은 용인할 수 없고 참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대1 성행위 방송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공중파 프로그램에도 이미 연락을 했습니다. 절대로 이런 BJ들이 인터넷 방송할 수 있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그런 방송을 추종하고 후원하고 한 사람들은 성범죄자로 우리는 인식을 하고 더 이상 그 사람들이 그런 음란 방송을 지원할 수 없도록 성인 방송도 도가 있는 거예요. 어디 인터넷 방송에서 그런 행위를 합니까? 거기에 돈을 대고 이번 사건 그냥 넘기지 않습니다. 제가 분명히 목숨을 걸고 척결을 하겠습니다. 누가 이기나? 한번 해봅시다. 유신을 너무 우습게 봤어요. 응? 이런 말도 안 되는 극단적인 행동을 하고도 뻔뻔스럽게 다시 인터넷 방송을 할 수 있는 이번에 끝장을 봅시다. 자, 아무튼 뭐 자세한 내용은 뉴스 커뮤니티의 탑 기사로 있으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돈을 받고 1000단위의 돈을 받고 수백만 원의 돈을 받고 어떻게 인터넷 방송 플랫폼을 이용해서 그런 짓을 할 수가 있는지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그 해당 플랫폼 관계자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쪽에서는 뭐 그쪽 당황스러워 하더라고요. 얼마 오픈된 지 안 돼서 신생인데 기습적으로 비밀번호를 걸고 와서 해가지고 큰 피해를 입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문제가 심각합니다. 가장 문제가 심각한 것은 한 곳에서 영정을 먹어도 딴 곳에서 하고 그 다음에 또 영정을 준 곳에서 수익이 아쉬우니까 또 영정을 풀어주고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이런 행위를 한 사람을 다시 풀어줄 생각을 합니까? 그건 같은 플랫폼에서 방송하는 사람들의 수치입니다. 수치고 모욕이고 치욕입니다. 자, 아무튼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뭐 녹취 자료 뭐 이런 거 다 떠났기 때문에 뭐 회피할 수도 없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법적으로 문제가 아니라 다시는 인터넷 방송에 얼굴을 내밀지 못하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좀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이런 행동을 해놓고도 오히려 뭐 그 스샷이나 사진 캡처해가지고 유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그냥 극단적인 행동하고 나서 내가 사과합니다 하면 끝나는 건가요? 아니 베스트 BJ 따기 위해서 여자친구 성상납해 놓고는 나 나쁜 사람입니다 사과하겠습니다 그럼 끝나고 그 다음에 다음 여자친구 팔아서 성인방송 해가지고 그것도 내가 뭐 사과드립니다 그러면 끝나고 이번에는 아예 여성을 돈 주고 고용해가지고 그게 다 허용이 되냐는 얘기죠. 상식적으로 성인방송도 지켜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지켜야 될 선이 있다고요. 하여튼 그 3단계에 대해서는 방심위하고 여가부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거기에 책임을 물을 사람이 있으면 모두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아무튼 이 2대1 성행위 방송에 대해서는 뭐 언론사도 제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총동원해서
제가 알고 있는 기자분들, 뭐 관계자, PD님들 뭐 총동원해가지고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여자친구 성상납, 그리고 여자친구 팔아서 성인 방송, 그리고는 여성 고용해가지고 성행위, 이 부분은 절대 간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옹호하거나 후원했던 사람들도 명단 다 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이 없으면 법이라도 만들어서 그런 말도 안 되는 불법적인 방송을 후원한 사람도 저는 공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하여튼 뭐 2대1 성행위 방송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울분을 토했는데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입니다. 이번에도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닙니다. 분노에 정말 치를 떨 수밖에 없습니다. 아프리카TV의 파트너 여비제이가 자기들끼리 자유롭게 얘기를 하는 자리에서 공장 생산직을 비하했습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같이 있었던 그 남자 파트너 BJ는 오랫동안 방송에서 경험도 충분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또 다른 베스트 BJ 여비제이는 거기에 가담까지 했습니다. 그 대화 내용입니다. 우리 아빠는 인문계 나와서 몰라요. 크크크크. 남자 BJ 우이씨, 디모 BJ 우리 아빠는 인문계 나왔어. 이모 BJ 우리 아빠도. 디모 BJ 맞지. 남자 BJ 창원공단에 있잖아. 공장이 70%가 창원 기공 출신이야. 디모 BJ 그러면은 고등학교 끝나면 무조건 공장 가야 돼요? 이모 BJ 맞아. 남자 BJ 야 공장 무시합니까? 지금 공장 사장이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는데 외제차 타고 다니고. 이모 BJ 아닌디? 디모 BJ 공장 간 내 친구 있는데 이것만 한대요. 하루 종일. 기계 댄스. 이모 BJ 맞아. 남자 BJ 남자 BJ 그거는 생산직이고 요. 이모 BJ 아니 내 주변에 공장 공돌이 한 명 있거든요. 딱 한 명 있는데 근데 걔는 삽질만 하던데. 남자 BJ 공장이 왜? 디모 BJ 공장 가서 기계 만지다가 지가 기계 되고 왔대요. 기계 댄스. 남자 BJ 이모 BJ 깔깔깔깔깔깔깔. 네. 자, 그렇습니다. 저도 뭐 이 BJ로 활동한 게 18년 차고요. 1998년 7월 19일부터 했는데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18년 차 BJ로서 정말 이런 BJ들이 파트너 BJ, 베스트 BJ를 달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네. 공장 이 생산직으로서 정말 이 밤샘하고 정말 수출의 여건이고 많은 기여를 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일하고 있는 이 공장 생산직 노동자들을 편히 앉아서 말로 돈 버는 직업인 BJ들이, 그렇다고 해서 컨텐츠가 그렇게 뛰어나고 우수하지도 않은 BJ들이 운 좋아서 기회 잡아서 그렇게 돈 벌고 인기가 있으니까 무서운 게 없는가 봅니다. 뭐 최근에 뭐 대륙에서 그 장애인 비하, 여성 비하로 문제가 많았었죠. 근데 운영자가 쉴드 쳐주고 봐주고 방조하고 이번에도 아무 제재도 받지 않았습니다. 정말 막말의 대륙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정말 막말을 해도 정말 이렇게 못 배우고 이렇게 모자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도 자기들이 사람들한테 얼굴 까고 얘기를 하는 거면 한 번쯤 머리를 거쳐서 나오는 거니까 생각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이런 그 비하 발언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놀라울 수밖에,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는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MN님께서 직업 비하 저건 용서가 안 된다라고 하셨네요. 자, 하여튼 뭐 이 계속되는 막말의 대륙, 장애인 비하, 그리고 여성 비하, 지역 비하, 이제는 노동자 비하까지, 생산직 비하까지, 정말 사비하, 비하로 아주 트리플 악셀을 달릴 정말 비하계의 달인들이신 것 같아요. 자기들 직업이, 자기들 컨텐츠가 그렇게 우스운지, 이렇게 대단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다른 그 직종에 있는 분들을 저렇게 막말을 하고 쉽게 얘기하는 거, 뭐 사과문을 올리긴 했는데 막말하고 사과하면 답니까? 아예 사과 농장에 사과를 따세요.
사과 따고 있네 염. 예. 아니 좀 쉬워요. 아니 그 성행위 방송 해놓고 사과하면 끝나고, 그렇죠? 노동자들한테 막말하고 사과하면 끝나고, 아주 쉬운 애들이에요. 정말 이 대륙의 BJ들은 사과하면 다 끝나는 것 같아요. 나도 그냥 가서 귀시야되게 한 대 때리고 사과하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자, 아무튼 이 공장 생산직 비하 발언 자세한 거 알고 싶으신 분들은 뉴스 커뮤니티 가셔서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뉴스까기 뉴스 브리핑입니다. 2부는 시청자 의견이고요. 자, 분노한 음산협. 네. 아프리카TV가 허위로 매출액 조작해 보상금 약 44억 원을 누락했다며 법적 대응을 했다고 합니다. 뉴스가 한 3곳 정도에 떴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면, 한국음반산업협회 음산협은 11월 19일 아프리카TV를 상대로 디지털 음성송신 보상금 청구 예소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면서 아프리카TV에서 활동하면서 고액의 수익을 얻고 있는 인기 BJ 10명을 저작권 침해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또한 매출액 누락 과정에서 아프리카TV의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라고 입장을 밝혔다. 음산협은 아프리카TV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다음송, 아까 말했다시피 디지털 음성 송신 보상금 을 납부하기 위해 음산협에 신고한 매출액에는 아이템 골드와 별풍선 판매 매출액 전체가 누락되어 있어 사실상 허위로 매출액을 조작하여 고의로 보상금 약 44억 원을 누락한 상태다. 자, 이게 뭐냐면 이 아프리카TV의 수익이 어떤 수익이냐면 광고 수익이 있겠죠. 그 다음에 아이템 판매 수익이 있습니다. 아이템 판매 수익이라는 것은 이제 골드, 스티커 살 수 있는 골드나 이제 별풍선, 그리고 또 하나가 퀵뷰. 요즘 막 뿌리고 있죠. 이래서 막 뿌렸나? 라고 누가 옆집 아저씨가 추정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 아프리카TV의 큰 수익은 3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광고 수익, 그 다음에 퀵뷰 아이템 판매 수익, 그 다음에 유료 아이템인 골드와 이제 별풍선 판매 수익인데, 지금 이제 음산협의 주장은 여기서 광고 수익이나 요걸로 잡아가지고 한 게 아니냐, 뭐 이런 논란이 되겠죠. 이에 음산협은 3일 회계법인을 통해 금감원 공시자료와 2015년 5월 29일 아프리카TV 실사를 통해 확인된 일부 별풍선 수입액을 토대로 추산한 2009년부터 2013년 말까지 누락된 보상금의 규모는 BJ에게 환전된 별풍선 아이템 매출을 포함해 약 44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해당 기간 동안 아프리카TV의 신고 매출액의 골드와 별풍선의 매출이 누락됐다는 것을 알고도 누락 보상금을 청구하지 않은 채 오히려 아프리카TV에게는 이익을 주고 협회와 회원에게는 불리하도록 2014년에 갱신 계약을 체결해준 담당 직원에 대해서는 해고 조치했다라고 입장을 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TV와 음산협의 계약을 추진했던 음산협의 직원을 해임했다. 해고죠. 해임이 아니라 해고 조치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이후에 아프리카TV의 반박이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3일 회계법인이면 상당히 큰 회계법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이 법인, 이거 회계를 전문적으로 하는 법인들이 있습니다. 큰 법인들이 있는데 이 3일 회계법인이면 규모가 작은 법인이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서 이미 그 회계 자료를 바탕으로 공시자료와 금감원 공시자료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조사를 해봤는데 금액의 차이가 있어가지고 지금 소송을 건 거기 때문에 이게 정말 그런데 이에 대해서 아프리카TV는 18일 한국음반산업협회의 주장을 정면 반박하면서, 이명박한 게 아니라 반박하면서 이러한 음산협의 주장에 대해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허위 주장이라는 얘기죠. 판단하고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아프리카TV는 협의된 매출액 기준에 따라 분기별로 음산협에 보상금을 지급했고 누락된 보상금은 없다.
아프리카 TV는 BJ들을 대신해 음산협에 음원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했다. 아프리카 TV가 분기별로 음산협에 관련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BJ들은 지급 의무가 없다. 음산협 담당 직원과 아프리카 TV 사이에 있었다는 불법 행위도 어불성설이다. 아프리카 TV는 당시 정당한 절차에 따라 양사 간의 계약을 체결했다. 음산협의 고소 사실을 검토해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된 부분과 혹은 이중 청구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해 무고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저작권 침해 혐의로 인기 BJ들을 고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고를 맞고소를 대리할 것이다. 라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 음산협에 대한 강경한 맞대응을 냈다. 그냥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아프리카 TV가 손해예요. 음산협은 어려울 게 없어요. 왜? 이미 조사 다 끝난 거 아니에요. 끝내고 선빵을 날린 거거든. 예. 아무도 이렇게 선빵을 날려버렸어요. 근데 미리 조사를 안 하고 한 것도 아니고 그 회계법인에서 큰 중에 3일 회계법인을 통해서 이미 조사를 다 끝나고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BJ들까지, 그러니까 인기 BJ 10명을 고소한 것은 압박의 효과도 있지만, 근데 만약에 이거는 아프리카 TV가 승소를 한다고 해도 음산협이 음원 재계약을 안 해버리면 붐붐붐 까리비켓 붐붐붐 까리비켓 아무것도 못하네. 자, 그럼 이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게 만약에 깨지면 BJ들이 다 저작권을 내야 돼요. BJ들이 자기가 받은 재산세 신고하고 그때 한 거에 대해서 몇 프로를 떼서 다 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현실성이 있는 건 맞긴 해요. 그러니까 BJ들이 그 별풍선으로 수익을 받게 되거나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아프리카 TV는 그 아프리카 TV 공식 방송이나 계속해서 활용하고 있는 그 프로그램에 사용하는 음원료를 따로 계산하고, BJ들은 BJ 수익에서 그 음원 그거를 내고, 사실 그게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구조는 서비스 회사가 전부 다 그거를 일괄적으로 떼서 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 소속 여부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음산협이 분노하고 있다면 재계약을 안 할 게 분명하고, 재계약을 안 하면 이제 못 튼다는 얘기죠. 그러면 기존에는 어떻게 했냐면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비제이가 방송할 때 이렇게 합니다. 음악을 틀어놓고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친구김밥님 감사합니다. 오빠 감사해요. 오늘 영화 보고 왔는데 감사합니다. 요렇게 했었는데, 요거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노래는 다 저희 거예요. 예, 저희 코 작곡가님이 다 사자TV에 이름을 하신 거고. 근데 이제 음원을 못 쓰게 된다. 그러면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BJ가 자기가 부르거나 아니면 뭐 콧소리를 내거나 상당히 타격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기 저 아프리카 TV의 음악 카테고리가 보면 음악만 트는 방송이 꽤 많습니다. 그럼 더 아웃되는 것이고. 자, 아무튼 이 음산협이 아무런 조사도 안 하고 준비도 안 하고 이렇게 들이댈 수도 없는 것이고, 저희가 이제 음산협 쪽에 추가적으로 취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아마 엄청난 타격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음산협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타격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왜? 이거는 엄청난, 그러니까 지금 코스닥에 상장한 그 중견기업으로서는 엄청난 이 도덕적인 거나 여러 가지의 타격이 되기 때문에 헤어나올 수 없는 그게 될 것이고, 만약에 이제 일부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소명하고 잘 해결한다면 그래도 이제 파급 효과를 주겠지만, 음산협이 이렇게까지 고발하고 나왔다면은 어느 정도 자료가 확보됐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 직원, 그러니까 뭐 상대방 회사에 유리하게 뭐 계약을 체결했다는 그 직원이 지금 해고까지 당했기 때문에, 직원을 해고했다는 거는 엄청 그 근거가 있어야 해고를 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고용된 직원을 해고하려면은 절차가 까다로워요. 함부로 해고할 수가 없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없지 않은 이상.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이 음산협과 아프리카 TV의 이 분쟁, 일단 뭐 다른 플랫폼은 지켜보고 있겠죠. 왜? 다른 플랫폼은 매출이 많지 않아요.
거기에 비해서는 매출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 다른 플랫폼은 지켜보겠습니다만은 파급 효과가 상당히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음악을 듣지 못하고 방송을 볼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볼 수만 있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입니다. 얼마 전 도박 사이트를 홍보해가지고 징역형을 받았던 유명 리니지 BJ가 결국은 개인 플랫폼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개인 플랫폼 복귀 방송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뭐 수백 명 단위로 뭐 돈이 많이 이렇게 운영비가 서버비가 많이 든다고 하면서 이제 계좌도 공개하고 이렇게 받고 있는데 문제는 사이트가 법적인 규정을 다 지켰느냐 그런 부분에 의혹이 되고 있고 19세나 이런 게 기능이 제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소주를 먹고 그냥 공개적인 오픈된 곳에서 그러니까 보면은 사이트에 사업자 등록번호나 이런 거 표시가 되지 않고 이용약관도 없고 아무런 안전장치나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런 내용도 없고 19세 청소년 보호법에 의거한 19세 조치도 하지를 않고 무슨 깡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저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불쾌합니다만은 자 아무튼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A 서비스나 다른 곳에서 이제 하기가 힘드니까 결국은 개인 플랫폼으로 했는데 뭐 서버비가 얼마 든다 그러면서 이제 뭐 광고도 붙이고 하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의 규정을 어기고 또 다시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참 우려가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클린 UCC에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참 뭘 잘했다고 뭘 잘했다고 그렇게 당당하게 방송하는 사람이나 그리고 거기서 환호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이가 없네요. 자 다음 내용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팟에 2달 동안 열심히 방송을 하고 했던 그 개인 사업자 아이디 뭐 답변을 받았는데 똑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기다리라. 기다려주세요. 기다려줘요. 1년이 될지 100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기다려줘요. 내가 유아인처럼 멋지게 대사를 날리고 바로 끊어버렸습니다만은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가 후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제도를 만들 때까지 기다리랍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용 증명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다가 이제 문의를 하니까 일단 내용 증명을 보내면 이건 뭐 100%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좀 자문을 받아서 내용 증명 받고 안 주시면 이제 그 청구를 하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진짜 뭐 구제 대상이 여러 사람도 아니고 자기들이 잘못을 한 게 인정을 하니까 그렇게 기다려달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기다리고 싶은데 그게 언제가 될지도 모르고 그 2달 동안 열심히 방송하고 또 많은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십시일반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로 캠도 바꾸고 운영에도 보태고 하려고 했었는데 정말 답답합니다. 대기업인데 왜 이렇게 답답하게 하시는지. 제가 뭐 잘못이 한 가지다 그랬어요. 팀장님한테 내가 잘못이 한 가지라도 있으면 전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근데 없으니까 나는 정말 가슴 아파도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제가 뭐 그 팀장님한테 뭐 화를 내봐야 소용도 없는 것이고 아무튼 그렇게 됐다는 사실 내용 증명하고 그 다음에 또 사이버 윤리실에다가 다시 한번 글을 써봐야 되겠죠. 빨리 처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제 인터넷 방송 뉴스는 다 전달했고요. 시사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시청자 의견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뭐 IS 때문에 시끌시끌 지랄 연병 댄스 발라드 차차차 부르스치고 있는데요. 자, 요거에 대해 IS에 대해서 쉽고 빠르게 여러분들한테 제가 주둥이를 놀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도 IS가 있다. 아까 방송 열자마자 연병 트로트 트위스트를 추고 계시던데 IS 공개 지지 국민이 1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한국도 안전지대가 아니다. 알카에다 연계 조직 추종 인도네시아인가요? 인니인 검거 헤즈볼라 소속 외국인 수시 입출국 테러 위험 외국인 5년간 48명 강제 출국 국제 테러 조직인 알카에다와 연계된 불법 체류자가 적발되는가 하면 이슬람 무장 세력인 헤즈볼라 소속의 외국인이
수시로 입출국장을 통과하는 등 우리나라로 테러의 안전지대가 아닌 것으로 나왔다. 심지어 이슬람국가 IS를 추종하는 내국인까지 확인되자 정부와 새누리당은 내년도 테러 관련 예산을 1,000억 원가량 늘리는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자, 이 내용을 듣고 제가 한 말은 지랄하고 자빠졌네. 그분들 관광 온 거예요. 관광. 내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분들 관광 온 거야. 어? 한국 좀 구경하고 싶어서. 그 문제가 뭐가 되느냐? 제가 늘 얘기하다시피 IS도 그렇고 헤즈볼라도 그렇고 알카에다도 그렇고요. 우리나라는 테러할 필요가 없어. 왜? 지들이 알아서 죽어. OECD 자살률 1위야. 1위야. 계속. 지들이 알아서 죽어 여기는. 알아서 세계 자살률 1위라니까 OECD 국가? 그냥 뭐 와서 테러 안 해도요. 지들이 그냥 투신해서 죽고 목매서 죽고 약 먹고 죽고 알아서 죽어. 알아서 죽어. 먹고 살기 힘들다고. 그 다음에 배가 인천에서 제주도 가다가 가라앉았어. 2시간 동안 구할 시간이 있어. 안 구해서 죽어. 2시간 동안 구해주면 다 사는데 안 구해줘가지고 300명이 그냥 죽어. 북한군이 개머리 기지에다가 막 증강하고 막 쏠 준비하고 막 김정은이 와서 지도하고 하고 있는데 연평도 주민들 대피 안 시켜서 죽어. 훈련 중인데 어이가 없죠. 이거 알아서 막 무슨 대학교 뭐 레크레이션 뭐 이렇게 뭐 OT 가가지고 천정이 무너져서 죽고 뭐 그냥 국민들이 알아서 죽어. IS가 올 필요가 없어요 여기는. 국민들이 알아서 지금 그냥 뭐 살기 힘들다, 사업하기 힘들다, 직장에서 잘렸다, 비정규직으로 힘들다, 먹고 살기 힘들다, 굶어 죽고 막 독립영화 시나리오 감독이 아팠는데 아무도 안 봐가지고 굶어 죽었어요. 많아 그런 사람들이. 병원 앞에서 겨울에 동사한 노숙자도 있고 병원이 뒤에 있는데 거기서 자다가 얼어 죽었어. 예. IS가 올 필요가 없어 우리나라는요. 예. 우리나라는 IS를 찾아가지 않는 이상은 내가 보기에는 IS 테러는 없어. 국민들이 못 살겠다고 들고 일어서면 모를까. IS는 걱정하지 마세요. 자, 아랍에 있는 IS 행동대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와주세요. 아라라라라! 폭격 온다. 아라라라라라! 한국 안 간다. 아라라라라! 배 타면 가라앉아도 안 구해준다. 아라라라라라라! 무서운 나라야 한국은. 배 타도 배 가라앉아도 안 구해주는 나라예요. 아니 저 대구 지하철 불타고 있는데 기관사가 문 잠그고 도망갔다니까. 여기 안 와. 걔는 무서워가지고. 아니 뭐 국민들이 못 살겠다 막 하는데 거기다가 살수차로 막 직격탄으로 쏘고 막 몸에 해로운 물질 타가지고 주고 막 국민들한테 그러는데 안 와요 여기. IS들 바빠 걔네들 거기서 싸우느라고. 자, 그러면 단편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IS가 왜 생겼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헤즈볼라가 생긴 이유는 이스라엘 때문입니다. 왜 우리 팔레스타인 땅을 뺏어가지고 니들 땅처럼 하느냐. 이거 우리 땅이다. 그래서 헤즈볼라가 생긴 거고, 그 다음에 알카에다는 미국이나 그 해외 애들이 와가지고 석유를 다 뺏어요. 왕이나 이런 놈들하고 독재자들하고 걔네들하고 뭐 이렇게 계약을 해가지고 다 석유 그 채취권을 다 뺏어버려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우리 땅에서 나는 건데 우리한테는 안 돌아오고 다 그 서양 미국이나 유럽 애들이 다 가져가 버리니까 와가지고 개입하고 관여하고 그러니까 나온 게 알카에다예요. 못 살겠다 밀어내자라고 하면서 테러를 옹호하는 건 아닙니다. IS가 생긴 이유가 뭐냐면 시리아나 이라크 이 지역에서 시리아 하니까 시리가 나오네 이런 거기 못 살게 했으니까 나온 거야 걔네들이. 그러니까 이리 주구나 저리 주구나 이게 무섭다고 그랬죠 제가. 에이씨 이리 주구나 저리 주구나. 그래서 이라크 전쟁을 누가 일으켰어요?
부시 아버지가 일으키잖아. 무슨 후세인이 대량 살상 무기를 숨기고 있다고 거짓말해가지고 뻥쳐가지고 그 전쟁 때문에 이라크 국민들이 엄청나게 죽었어요. 죄 없는 국민들이. 근데 후세인이 아니라 누구지? 후세인 맞죠? 엄청나게 죽었어요. 그리고 시리아 지금 정부 그 차지하고 있는 놈이 독재자야. 그 놈이 엄청나게 탄압하고 소수민족 탄압하고 죽이고 막 그래. 그리고 걔가 시리아가 반미였잖아요. 반미. 그래서 걔네들이 화학무기나 이런 거 생화무기를 실제로 가지고 있었는데 시리아는 그래서 미국이 싫어해요. 유럽이랑. 그래서 반군을 지원해가지고 걔네들을 엎으려고 한 거야. 그러는 과정에서 혼란이 왔고 계속 엎치락하면서 열받으니까 알카에다를 가담했던 밑에 꼬붕 정도 있었던 애들 뭐 여기저기 가담했던 애들이 들고 일어난 거야. 이리 주구나 저리 주구나 그냥 한번 뽀대나게 한튼 살고 죽어보자라고 해가지고 이 양아치가 그 아랍에 있는 양아치들이 다 일어난 거예요. 총만 들면 자기가 왕이니까 거기서는. 그러니까 에라 모르겠다 가지고 그 시리아, 이라크 이쪽 살기 힘든 지역에 있는 애들이 다 우르르 일어나 가지고 에라 모르겠다고 총칼 들고 쑤시고 다니는 거죠. 그게 IS예요. 예. 그리고 그 조직을 IS라는 애들을 이용해 먹는 놈들이 있고 어떻게 이용을 해 먹느냐? 무기 팔아먹는 인간들이. 지금 이 IS 전쟁이 그러니까 원래는 어디서 팔아먹으려고 했냐면 우크라이나에서 팔아먹으려고 그랬어요. 예,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장악하고 뺏어가고 막 이렇게 할 때 거기서 전쟁 나면 큰일 나거든. 왜냐면은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가스관도 있고 여러 가지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전쟁 나면 난리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신냉전 시대라고 할 정도로 사이가 안 좋아졌어요. 그 우크라이나 때문에. 그래서 지금 어디서 지금 폭발하려고 할까 그랬는데 결국은 IS에서 폭발하는 거죠. IS는 양아치 집단이야. 걔네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단한 애들 아니에요. 그냥 시리아, 이라크 이 인근에 있는 양아치. 그러니까 완전히 뭐 한 일진 논두렁 깡패 같은 것들이 그냥 딱다리 짚고 앞들 랄랄랄라 돈 내놔 랄라 10원에 한 석유 나오면 10대 알라 이런 양아치 애들인데 거기다가 총칼을 집어준 거야. 너희 불만 많지? 야 너 지금 이 상황에 불만 많지? 야, 넌 삥 뜯어. 네가 총칼 들면 네가 짱이야라고 뒤에 있는 놈들이 거기다가 무기를 갖다가 막 주는 거야. 그러면은 그것들을 이제 해가지고는 양아치 집단이 점점 커져가지고 왜? 이리 주구나 저리 주구나. 그 지역에서 자기가 총 들고 있으면 짱이거든. 그래가지고 이렇게 집단으로 모여가지고 걔네들이 뭐 국가 조직을 갖느냐 전혀 없어요 그런 거. 양아치 집단이야 그냥. 양아치 집단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뭐 육군을 투입시켜야 되네 마네 그러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의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IS가 이번에 프랑스를 지금 뭐 공격을 했다. 근데 저는 좀 웃겨요. 프랑스가 만만한 나라가 아닙니다. 근데 프랑스의 그 중심에다가 폭탄을 터뜨리고 총격을 해요. 예전에 그 미국의 무역센터 9.11 테러하고 마찬가지로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그것도 동시다발적으로 프랑스가 무슨 한국도 아니고 프랑스가 무슨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는 배후가 있다는 얘기죠. 뭔가 노림수가 있다. 그러니까 솔직히 프랑스 테러를 IS 짓이다라고 하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IS가 했다면 IS가 성장을 한 것인지 양아치 집단이 아랍 양아치 집단이 성장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걔네들은 중대형 무기도 없어요. 예,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그냥 이 그 총, 칼, 뭐 수류탄 정도 아니면 뭐 박격포 이 정도밖에 없어. 근데 지금 계속 띄우고 있잖아요. IS. 그 목적은 시리아다. 시리아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이가 시리지 않게 뽑아버리든가.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IS를 이용한 시리아를 어떻게 하기 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복잡한 이 아랍의 시아파와 수니파의 관계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거기서 무기를 또 많이 팔아먹을 수도 있고 시리아에서 내전이 더 격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군 독재자 이 쓰레기 같은 독재자하고 정부하고 미국과 서양에서 밀어주고 있는 반군 거기다가 온건을 붙여놓더라고요. 온건 반군 지랄하고 잡아. 근데 웃긴 게 뭐냐면 미국에서 터키 기지에서 훈련시켜가지고 보내면 다 투항을 해버려요. 알랄랄랄라 항복알랄라 무기 갖다 바쳐. 그리고 그 지경이 되고 있으니까 사실상 미국과 그 유럽의 EU의 그 반군파는 거의 지금 유명무실하고 사실상 독재자 정부군하고 그 다음에 IS 그 다음에 서방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리아가 상당히 전략의 요충지가 됐나 봐요. 어떻게 되보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지금 이제 힘의 싸움이 일어나고 있고 무기 판매업자들이 집중을 하고 있어요. 테러가 많이 일어나면 수요가 많아요. 어떤 수요가 있냐면 테러범들이 많이 사서 수요가 있는 게 아니라 그걸 지키기 위해서 디펜스하기 위해서 무기 수요가 폭발을 합니다. 왜? 프랑스가 털렸네? 그러면 영국에서 주문할게요. 이베이죠. 그 다음에 또 이탈리아요. 무기 좀 주문할게요. 스페인에서 스페라라 주문하라. 그럼 이제 여기저기서 이 디펜스를 위해서 무기를 이제 수요가 발생을 한다고요. 왜? 자기 나라도 털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번 이 IS의 프랑스의 이 폭탄 테러는 전반적으로 시리아 내전과 그 다음에 무기 회사가 뒤에 있는 게 아닌가. 무기 회사도 많잖아요. 뭐 미국만 있는 게 아니라 러시아도 있고 유럽에도 있고 많은 나라의 무기상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사람들이 그래요. 아프리카든 남미든 내전이 일어나면 그 나라에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거기 그 저 지도자가 뭐 반미다 아니면 뭐 친러시아다 막 이런 거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무기 갖다 막 대요. 지금 미국도 지금 그 반군들 훈련시키고 무기 된 것만 해도 엄청나게 투자했어요 지금. 근데 뭘 싸울 줄 알아야지. 가서 알랄랄랄랄랄 항복하고 이라크 군들 두드려 쳐맞고 다 총 맞고 죽고. 아니 숫자도 많아 이라크 군들. 싸울 의지가 없는 거야 국가에 대한. 이라크 군들 수백 명 끌려가서 다 총살당했잖아요. 아무것도 못하고 IS 그 대원들한테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참 이상한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인가 어디서 유럽인가 거기서 반군한테 뭐 이렇게 그 뭐 지원 물품 보내주는데 IS 지역에다 떨어뜨리고. 하여튼 미군도 점점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그 우리나라의 IS 공개 지지 국민 10명이 있는데요. 그 앞으로 그 장난으로 그저 SNS에다가 나 IS 뭐 지지합니다 썼다가는 바로 국정원이나 그 저 경찰 특공대 옵니다. 장난으로. 나 IS 지지합니다. 그 잡아 끌려가가지고 넣었다 뺐다 위아래 할 수 있으니까 장난이라도 하지 마서 예민할 때는 안 하는 게 좋아요. 자,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진짜 이런 애들이 있어요 실제로 장난치려고. 세월호 때도 그랬고 잡혀간다니까 끌려간다니까 괜히 거기다가 한번 튀어보려고 했다가. 다음 내용입니다. 자, 다음 내용인데요. 이번에는 여러분들 좋아하는 또 물놀이 소식입니다. 우리가 그 이명박 대통령과 오세훈 시장 때 유명했었죠. 서울시를 시멘트로 공구리 쳐서 여름에 물만 오면 이 워터파크를 만들어 가지고 일명 지우스 오세이돈이라는 그 극찬을 받았던 그런 사역이었는데 이분들이 또 좋아했던 게 있어요. 바로 물대포죠. 백시 물대포 영상 여러 버전 혼란, 실제와 다른 것도. 집회주최 측 물대포에 직사당한 이가 최소 2사람 증명된 것. 자, 14일 서울 도심 집회에서 전남 보성 농민회 소속 69세 백남기 씨가
물대포를 맞는 장면이라는 영상이 여러 버전이 인터넷 공간에서 확산돼 혼란을 주고 있다. 사건 초기 널리 유포된 일부 영상에는 다른 집회 참가자가 물대포를 맞는 장면을 백 씨가 맞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부분도 있었다. 18일 경찰과 인터넷 등에 따르면 백 씨에 관련된 동영상이 유포된 것은 집회가 한창이었던 지난 14일 저녁부터이다. 백 씨는 그날 오후 7시께 종로구청 인근에서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고 쓰러져 뇌수술을 받았으나 현재 중퇴다. 사건 직후 사회관계망 서비스에는 물대포 안면 직사 맞은 69세 노인 뇌진탕 생명 위급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이 급속 유포됐다. 17초짜리 이 영상에는 검은색 모자에 옷을 착용한 한 남성이 가만히 있다가 강력한 물대포 물줄기에 가슴을 맞아 튕겨져 나간 장면이 나온다. 강력한 수압에 쓰고 있던 모자까지 멀리 날아갈 정도다. 뭐 이런 내용인데, 그러니까 이제 유사한 영상들이 많이 이제 나온다는 거죠. 인터넷상에 유사한 영상들을 막 유포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야바위 전법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 백남기 씨가 님께서 이제 맞은 영상이 있잖아요. 심한 거야. 그러면 이제 그 있잖아요. 예, 우리 그저 일왕을 견마지로로 존경하고 조상의 친일파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세력들은 야바이 전법으로 섞어 놓는 거죠. 섞어 해가지고 어떤 게 진짜 영상인지를 헷갈리게 만들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일단은 뭐 제가 어제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은 이 폭력적인 시위를 하는 사람은 대가리 머리채를 잡고 질질 끌고 경찰서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경찰이 폭력 진압을 하는 것도 대가리를 잡고 질질 끌고 가야 됩니다. 검사가 잡아가든. 그러니까 이건 논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논쟁할 필요 없는 거예요. 자, 집회를 하면서 시민이 강목을 들거나 뭘 두드러 패거나 하면 잡아가면 됩니다. 내가 근데 광우병 촛불 집회 때 제가 이제 중계를 했지 않습니까? 노트북 들고. 사람들이 촛불 들고 있으면 일정 시간이 되면 빨간 마스크하고 양아치들이 등장을 해요. 저 쇠파이프나 이런 거 들고 질질난 양아치 하면서 한 7, 8명이 딱 와요. 나머지는 평화롭게 앉아서 촛불 들고 막 노래 부르고 있는데, 그래 놓고는 막 쌍욕을 하면서 막 부시기 시작해요. 그럼 이제 뒤에 관계자가 촛불 집회 잡아가세요. 경찰분들을 잡아가세요. 근데 옆에서 웃고 있어. 무전기 들고. 내가 목격했으니까 이거는 거짓말할 수. 나는 그 중립적으로 중계하는 입장이니까 잡아가라는데 웃고 있다니까. 잡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촛불 들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화적으로 집회하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 잡아가라고 빨리 안 잡아가. 그럼 뉴스에는 어떻게 나온 줄 알아요? 폭도로 변한 촛불 뭐 잡아가라는데 내가 봤어. 그 중계도 해줬고요. 잡아가세요. 안 잡아가. 기사 쓰려고 다 이거 창문 때려 붙을 때까지 기다려줘. 그래놓고 그 사람들은 빠져. 휙 빠져요. 그러면 그때 뒤에 전경대나 기동대가 대기하고 있다가 버스 그쪽이 딱 갈려지면서 끌어내면서 수천 명의 의경이 쏟아지기 나는 거예요. 기동대들이. 뭔가 좀 이걸 똑같이 쓰고 있는 거예요. 매번 전법이. 전법이 똑같은 방법이야. 그러니까 그 쇠파이프 쓰고 뭐 이렇게 가격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 처벌하라고. 시민들 보는 앞에서. 아니 미국의 유명한 배우 조지 클루니는 경찰 그 선 넘었다고 바로 플라스틱으로 끈으로 묶여가지고 체포됐어요. 하원 의원도. 조지 클루니도 미국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잡아가라고 해도 안 잡아간단 말이죠. 그리고 시민들이 폭력을 쓴다고 해서 경찰도 폭력을 써라 이런 법은 없습니다. 폭력을 쓰는 사람은 엄단해서 잡아들이고 평화적으로 집회하는 사람은 최대한 보호해야 되는 게 경찰의 역할이에요. 신나게 이러다가 게임 나오게 생겼어요. 물대포 게임. 따라란 딴딴 물대포 게임에 접속했습니다. 폴리스의 직급과 경찰서를 입력하세요. 물대포 게임에 로그인하겠습니다. 집회 대상자의 인원을 정하세요. 1000명, 5000명, 10,000명. 물대포가 충전됐습니다. 물대포에 섞을 것을 골라주세요.
살충제, 농약, 마약 뭐 이런 거 선택해가지고 말이죠. 물대포 게임 나오고 생겼어 지금. 아니 기본적으로 자기 나라 국민을 폭도나 이런 사람으로 규정하고 다 가려놓고 물대포를 하는 게 그 사람들을 열어놓고 그 사람들이 판단해서 지킬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그리고 그 책임을 묻는 것이지. 무슨 나는 그 옛날에 그 뭐죠 컨테이너로 쌓아놓은 명박상성부터 쟤 뭡니까 이게. 외국인들이 볼 때 뭐라고 하겠어요. 버스로 탑을 쌓아놓고 해놓고 길을 다 막아놓고, 길을 막으니까 사람들이 길을 열려고 하는 겁니다. 미국은요 백악관 앞에서도 집회가 가능해요. 백악관 앞에서도 집회가 가능하다고요. 뭐가 두렵습니까? 나는 박근혜 대통령과 그 위정자들한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국민이에요. 거기는 여러분들을 뽑아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가 두렵습니까? 본인이 당당하다면서요. 왜 세월호 유가족들 원하면 언제든지 만나준다고 해놓고는 왜 피하십니까? 왜 끌어내고 이해가 안 돼요. 그렇잖아요. 아니 대통령은 국민을 대변하는 사람이고 국민이 뽑은 사람이고 국민의 아픈 곳을 해야 되는데 그 수만 명이 모여서 외치는데 뭐가 그렇게 두려워서 무서워서 물대포로 막으려고 하는지. 그 어떤 그 의원인가 그 사람은 그렇게 했다면서요. 군을 투입해도 된다. 역시 박근혜 박정희의 피가 그쵸? 국민이 반항하면 군을 투입시켜도 된다. 미국 같으면 두드러 팼다 하잖아요. 여당 의원이 미국 같으면 두드러 팼다. 미치겠어 진짜. 이러다가 진짜 국민들 다 노동자도 두드러 패고 언론사도 두드러 패고, 이번에 그 취재하는 언론사 KBS 기자한테 물대포 써가지고 난리 났잖아요 지금. 기자들한테 그러니까 안 보인다. 나 웃긴 게 물대포 안에서 안 보인대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취재 딱딱 맞춰가지고 카메라만 맞춰가지고 그냥 기자분들을 물대포로 쏴가지고 날려버렸는지. 그거 지금 막 성명서 발표하고 난리 났잖아요. 기자를 우습게 하는 거죠. 거기까지 얘기를 하고요. 자, 다음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은 이제 좀 생활에 도움되는 뉴스를 좀 전달해 드릴게요. 이용자 1000만 명 스팸 차단 앱 엉뚱한 번호 차단. 요즘 원치 않는 문자 메시지가 전화가 오고 있는데 이제 스팸 차단 앱 요즘 막 홍보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분실 휴대전화를 찾아주는 핸드폰 찾기 콜센터인데, 이 센터는 우체국이나 경찰서 등으로 들어온 분실 휴대전화를 보관하다가 주인을 찾아주는데 최근 주인들을 전화를 받질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확인을 해보니 요새 많이 쓰고 있는 스마트폰 스팸 차단 앱에 콜센터 번호가 스팸으로 등록되어 있었다는 얘기죠. 센터 뒤늦게 앱 운영 업체 등에 연락을 해 스팸 등록을 해제했는데, 누군가 다시 스팸 번호로 등록하는 걸 영구히 막아줄 수는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비슷한 피해를 보고 있는 개인이나 회사도 적지가 않다. 그러니까 스팸을 차단하라고 그랬더니 다 차단하는 거죠. 나중에 이제 여자친구 차단하면 어떡해? 여자친구가 전화를 했는데 이제 누가 장난으로 그걸 등록을 시켜버리면 남자친구가 전화를 해요. 떠르릉. 안 받지? 처음엔 그러죠. 두 번째, 왜 안 받지? 이제 며칠 동안 이렇게 연락이 안 되니까 남자친구가 먼저 연락하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남자친구 만나자마자 귀씨야 되길 날리면서 남녀가 생겼냐? 양아치네?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른 사람이 등록하면 쉽게 등록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문제가 심각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등록해도 어쩔 수가 없어요. 연병. 앱을 그냥 녹여버려야지. 그걸 왜 스팸을 차단한 게 아니라 네 인생을 차단하고 자빠졌어. 아니 휴대폰 잊어버려가지고 찾아야 되는데 그 스팸 등록 있으면 연락도 못하고. 아니 우리나라는 중요한 게 앱을 만들어 놓고 책임을 안 져요.
자식 낳아놓고 책임을 안 지면 나쁜 애비. 예. 그다음에 이제 이 앱을 서비스를 만들어 놓고 제대로 안 하면 또 나쁜 앱이 되는 거죠. 자, 다음 내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1부를 마감할 시간이 거의 다 되고 있는데 2부의 시청자 의견 전화 받겠습니다. 오랜만에 6일 만에 전화를 받아가지고 온갖 또 도라이 분들이 또 참여를 하실 것 같습니다. 분명히 정상인 분이 이제 99.9%라고 믿고 싶어요. 자, 다음 내용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또 세계 소식인데 프랑스 파리 경찰 테러 총책 아바우드 건거작전 종료, 자폭 여성 등 2명 사망, 영국인 부부가 쇼핑센터나 지하철에서 자살 폭탄 테러를 기도. 난리가 났네요. 네, 미국과 프랑스, 러시아 집중 공습에도 IS는 건재. 이 IS들이 일반 시리아 국민들이 섞여 있다고 하더라고요. 머리가 잔머리가 아이고야. 천년이 가도 난 혼임 잊을 수 없어. 히릿. 네, 혼님 팝콘 1000개 감사합니다. 소중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소중하게 쓰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충격적인 또 사건이 있었죠. 네. 이혼 요구에 한국인 아내 살해 후 용광로에 넣었다고 합니다. 이혼을 요구하는 한국인 아내를 살해하고 끔찍한 방법으로 시신을 유기한 이집트인 남성이 붙잡혔는데요. 인적이 드문 새벽 주물공장 앞에 화물차가 멈추는데 주변을 살피던 남성이 막대기로 CCTV 카메라의 방향을 돌려놓고 공장에 들어와 섭씨 6,000도를 넘는 용광로의 뚜껑을 엽니다. 잠시 후 화재 경보가 울렸고 출동한 소방관들이 용광로 안에 훼손된 시신을 발견했다고 하네요. 알루미늄 녹이는 거 거기에 불이 엄청나게 솟구쳐 오르더라고요. 연기가 좀 사그라질 때 제대로 보니까 사람의 형태가 보이더라고요. 경찰은 CCTV에 찍힌 이집트인 39살 A씨와 동생 20살 B씨를 범행 4시간 만에 붙잡았는데 A씨는 한국인 아내가 한 달 전부터 이혼을 요구하자 어제 살해한 뒤 동생과 함께 시신을 용광로에 옮긴 것으로 조사가 됐다. 아유, 별짓을 다 하고 있네요. 이집트에서 피라미드 할 때 파라오를 이렇게 밀랍으로 하잖아요. 얘네들은 무슨 아이고야. 헤릿 라파 마미님 팝콘 100개 감사합니다. 소중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갈수록 이 끔찍한 범죄가 이혼 요구하면 얼마 전에 그 40대 남성이 그 여성한테 이혼 요구했다가 끈에 묶여가지고 납치돼가지고 뭐 강제로 성행위를 당했다. 요거 때문에 좀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이혼 요구하다 나는 이혼 요구할 사람이 없으니까 시청자 여러분 저랑 이혼해요. 사과드리겠습니다. 저는 이혼할 요구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여러분들 결혼하신 분들 연인이 있으신 분들은 헤어지자고 함부로 하시면 용광로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묶여서 3일 동안 감금을 당할 수도 있고요. 잘해서 이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요즘 이혼 잘못하면 큰일 나요. 자, 다음 내용을 나가서 마지막 내용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 자, 반기문 방북설로 좀 가죠. 저번에도 이제 북한 간다고 했다가 팽당해가지고 반만 나를 믿어 반만. 그래서 이 신뢰가 반만 간다. 막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저번에도 북한 간다고 했다가 이제 못 갔죠. 이번에 또 간다고 했는데 반기문 방북설 도대체 무슨 일? 대망론 맞물려 파장. 국제사뿐만 아니라 국내 정치적으로 민감할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 반 총장과 북한의 속내는 무엇인가? 양쪽 사이에는 도대체 무슨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자, 이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 전에 방미를 했을 때 반기문 대통령을 여러 번 만났습니다. 근데 웃긴 게 원래 이제 공식 일정으로 몇 번 만난다라는 거는 항상 얘기를 했습니다. 관례상. 근데 비공개로 몇 번 만난다. 그렇잖아요. 유신이 고 임수혁 선수 기부를 익명으로 했다. 하니까 안티들이 익명으로 했는데 이름이 없다.
익명으로 했는데 23만 원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 똑같죠? 그러니까 그때 방미할 때 청와대 대변인이 원래 비공개는 얘기를 안 하는 게 관례고 한 적도 없는데 비공개로 한 4번 더 만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그냥 찍어서 우리 대통령은 항상 그 기운으로 모든 걸 전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역사 교과서도 뭐 어떤 것이 잘못됐는지 지적할 수는 없지만 전반적으로 이렇게 읽다 보면 그러한 기운이 느껴진다라고 하셨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기운으로 파악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비공개로 만날 것이란 것을 언급했다는 것도 뭔가 이게 기운이 아마 느껴질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일부에서는 여당에서 김무성은 아웃 시키고 친박을 중심으로 해서 이 반기문 이 유엔 사무총장을 거의 지금 제가 보기엔 느낌이 있어요. 느낌 와요. 느낌 하는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반기문이 과연 다음 대망에 나올지 그리고 요즘 이제 갑자기 반기문을 또 포함시켰죠. 반기문 사무총장이 포함 안 시켰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포함이 안 됐다가 최근에 다시 김무성 뭐 사위 마약 뭐 그다음에 뭐 보좌관 뭐 비리 뭐 이런 것들 터지면서 반기문이 갑자기 또 포함이 돼 버렸단 말이죠. 자, 전문가입니다. 허경영 전문위원 나와주겠습니다. 허경영이에요. 제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눈을 보고 내 눈을 바라봐. 그러면 이제 다 나오는 거예요. 축지법으로 이동해서 내 눈을 바라봐. 레드선 허이. 제가 보기에는 다음 대선에 나올 것 같습니다. 네. 허경영 위원이었고요. 다음은 빵상 할머니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빵상 할머니. 그래, 인간아, 우주신이다. 오랜만이다. 반기문의 얼굴을 보니까 나올 것이다. 지구인들은 들어라. 네, 전문가들의 식견으로 다음 대선에 나올 것 같다는 그런 의견을 내보셨습니다. 아주 그 초능력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아무튼 자 그리고 또 일본인 출신으로서 그 예언의 또 달인이죠. 사유리 양 연결해 보겠습니다. 사유리 양. 안녕하세요. 사유리예요. 그 아유미인데. 아유 사유리예요. 반기문 사무총장이 출마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들의 그 말들에 따르면 반기문 이 사무총장이 아무래도 좀 마음을 굳힌 게 아니냐. 그래서 이번에 북한에 가서 이제 김정은 저기 악수하면서 쎄쎄쎄 한번 하고 오면은 또 높아가지지 않느냐 이런 또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다음 대통령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야권에서는 도배하지 마. 지금 뭐 어디서 감히 내 방에서 도배를 하고 있어? 감히 지금 우리 방에서 지금 도배를 하고 있어? 이 방이나 도배를 해. 방에서 도배를 하고 자 아무튼 뭐 오늘 뉴스 브리핑 6일 만에 또 부산 지스타 갔다 오고 6일 만에 또 오늘 유코스투님 덕분에 진행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호님도 이제 적어드려야 되겠죠. 호님께도 감사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해외 특파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주말에 있었던 집회 뭐 한쪽에서는 물대포 폭력 진압 한쪽에서는 이 폭력 시위를 했던 사람에 대한 논란으로 시끄럽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해외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본의 도쿄 연결하겠습니다. 일본 도쿄 나와주세요. 건바와 한국 경찰이나 국민들이 집회하면 다 불법이라 보이무이다. 그래서 물대포로 정중앙으로 쏟아놓대가무이다. 안 보인다고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너 잘 맞추는지 스거이. 너 집회하고 파업하면 모두가 불법이 너 됩니까? 이런 아베 같은 말이 너 됐으나 어너거너 국민을 지켜야 될 경찰 됐으네. 다들 범죄자라 보는 그런 것 같습니다. 헌터니와 그렇다면 바켓으로 기시되기도 많습니다. 어너거너 한국 폴리스너 정신 개념이 너 차리무이다. 스카이. 자 이번에는 중국 베이징으로 가겠습니다. 중국 베이징 나와주세요. 大伟，你吃饭了吗？都小伟啊，
따와이 집회할 때야 폭력 쓰면야 머리채 잡아야 경찰 끌고 가와 하자야 세세이 하여 평화 집회야 보해야 마 때려봐 때려 따와야 경찰이 나와 다 허시 지켜야지 아하 서허도시 때리면 맞는다 하야 셔이. 네. 자 이번에는 프랑스 파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파리 나와주세요. Bonjour, mademoiselle Bruce. IS 나빠 Bruce. is 고레 is 민주주의라면 Bruce. 집회 자유 보장해서 부르야지. 다 맞고 버스로 맞고 지랄해 Bruce. is 야만인 Bruce. 네. 자 이번에는 시리아로 가겠습니다. 시리아 특파원 나와주세요. 알라라라라라 국민 우습게 봤다가 알라라라라라 새우 젖댄다 라라라라. 네, 다음은 멕시코로 가겠습니다. 멕시코 시티 나와주세요. 스브라트그르그레티 멕시코레이 정부 개판 비리 부정부패 난리 지랄 마피아들 사람들 죽이고 자빠지고 있어서 폴리스 숨어가지고 발발 떨고 있어 브레르. 코리아 경창들 집회하고 파업하면 무조건 와가지고 때리면서 막 밟고 물 쏟고 브라토. 대한민국 물 부족 국가 아닌가? 경찰들이 물 다 쓰고 있다. 스브라이게라토. 소방관 불 끌 때 뭘로 끄나라토. 물 좀 아껴 쓰라이. 네. 자 이번에는 워싱턴 DC로 가겠습니다. 워싱턴 DC 나와주세요. Welcome to Washington DC inside 인방갤로 찌질. As Korea is police, as reg as 집회 평화적인 집회 뭘 한다고만 하면 버스로 다 때리막을 리버스 살수차 뒤에서 뻐끔뻐끔 물 채우고 있거라바라도 레토는 멕시코다. So rap camps midways is Korea 민주주의 국가 아니다. No, is rap camps 대통령 정신 차려 밥상 차려 rap come on your way. 신문사는 왜 타나보고 지랄해 rap come on you. 자 마지막으로 러시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모스크바 나와주세요. 안녕스키 어스고 우소스키 어스키 경찰 나쁜 너 잡아가스키 어스키 알아서 생각스키 어스키 집회 평화적으로 했스키 어스키 경찰들 막지 마스키 어서 막으니까 때려 맞아봐스키. 여기있습니다. 자 마지막은 북한 평양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평양 나와주세요. 여기는 평양이다. 남조선의 박근혜 정부와 경찰도당은 북한 따라하기를 당장 멈춰야 될 것이다. 국정역사교과서도 북한을 따라하고 국방비리 또한 못지않게 많이 헤쳐먹고 있다. 또한 집회하면 우리는 총살하는데 거기는 물대포로 물총살을 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북한의 정치를 베끼는 남조선 일당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계속해서 우리를 따라하고 찬양하면 응댕이에 대포동 미사일을 발사할 것이다. 이상 통신 끝. 네. 맨날 그 빨갱이라고 좌파라고 북한 싫어하는데 다 따라하면 이거 어떡하면 좋아요. 네. 자, 예장으로 일부 뉴스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대1 성행위 방송 반드시 처벌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아낌없이 검찰, 경찰, 방심위, 여가부 많은 참여로 반드시 인터넷 방송에서 다시는 보지 않기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도 목숨을 걸고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제 금요일 날 고향에 가지만 고향에서도 계속해서 자료를 가지고 가서라도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뉴스 브리핑 여기서 마치겠고요. 2부는 시청자 의견으로 고품격 시사 프로그램에답게 또 토크쇼를 함께하도록 토크쇼 전화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One, two, three. 아름다운 밤 함께하네요. 정말 행복한 이 시간 우리 함께 서로 편안하게 즐거운 이야기 나눠 아름다운 밤 오래오래 우리 함께 웃으면서 정말
소중한 시간 잊지 말고 함께 기억해요 유신쇼